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하는 대로 MC를 맡은 윤지영입니다. 말하는 대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우리 대학생 교육기부단 광주 전략권역본부에 대해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교육기부단은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교육에 소외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교육기부 단체입니다. 말하는 대로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말하는 대로 1회차에서 전문적 법률 자문을 도와주실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나 한국콜마 같은 대기업을 자문하면서도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그 자문도 늘려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광주에서는 학생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해율은 대교단 광주 전략권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토대로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 중인 대교단 광주 전략권역본부의 중요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호사님과 사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럼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K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20살 남자입니다. 저는 전공책이 너무 무거워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패드로 필기를 위해 스캔을 맡겼습니다. 스캔본을 사용하던 중 자신도 전공책이 필요하니 스캔본을 팔아달라는 동기의 말을 듣고 전공책의 가격이 꽤 나가기도 하고 제가 산 전공책의 스캔본을 판매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스캔본 PDF 파일을 판매하였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익명의 누군가가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산 책이고 그렇게 큰 이익을 보지도 않았는데 처벌이 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앞서 다뤄진 내용처럼 오늘은 책 불법 복제 및 배포와 관련된 법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선 사례는 전공책을 스캔하여 PDF로 판매를 하였다가 신고를 당한 사례인데요. 먼저 최근 책 불법 복제와 스캔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만원어치의 법학책을 5,000원에 공유해 로스쿨쌤 50명을 출판사 측에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매 학기 비싼 책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고 출판사 측은 오죽하면 고소했겠냐며 만연한 책 불법 복제 형태를 비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공 서적을 구하는 도중에 책을 스캔하여 싼 가격에 판매하는 글을 본 적이 많은데요. 대학생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책 불법 복제 관해서 전공책을 허락 없이 스캔하고 판매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네, 먼저 전공책 같은 경우는 저작자가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서 저작권 없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행위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판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상당의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군요. 그러면 혹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고단 3370 판례를 보시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적립해서 이걸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제휴되지 않은 영상 저작물들을 올린 경우에 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이 돼서 징역 8월 1,700만 원 상당의 추징 등이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이용한 경우에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 동구에서 A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는 21살 여자입니다. 저는 먼 거리에 통학을 하는 입장에서 교양과 전공까지 필요한 교재가 너무 많아 교재를 스캔한 뒤 제 개인 아이패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다녔습니다. 스캔본을 활용해 수업을 듣던 중 같은 동기가 자신도 스캔본이 필요하다며 공유해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공유한 것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친구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동기가 이는 저작권법에 위촉된다며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본 게 없고 공공의 사이트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스캔본 공유만 한 사례인데요. 저도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학 서적의 가격 부담 때문에 동기들끼리 한 책을 구매하여 스캔본을 공유한 뒤 가격을 나눠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는 상황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스캔본만 공유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작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법률이 적용되어서 물론 이제 실제 형으로 들어가면 판매를 해서 금전적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더 낮은 형량이 나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배포 자체도 범죄 행위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그냥 내가 해서 돈도 안 받고 줬는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단 배포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주변의 대학 서적의 무게 때문에 스캔을 하여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넣어 다니는 것도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스캔본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포, 판매 이렇게 여러 유형의 행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좀 두 개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전자책을 내 혼자 스캔해서 나 혼자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책 자체 본연의 활용 방법이고 어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저작권법 25조를 보면 거기에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걸 배포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학생분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배포하고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내가 책을 스캔해서 뿌리는 게 상관없겠다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거를 판매하거나 배포를 하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되고 오히려 제한적인 요건, 학교 등에서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이런 한정적인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스캔본 공유의 경우에는 배포권을 침해해 처벌 사유가 되지만 스캔본 소지의 경우에는 개인 이용의 목적이라면 처벌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책 불법 복제 및 배포와 관련된 법률들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사연자분과 같은 실수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특히나 대학생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저희 역시도 사연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지석 변호사님, 말하는 대로 어떠셨나요?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촬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약간 잘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대교단 활동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대학생 교육기부당 광주 전라권역본부에서 진행한 이번 말하는 대로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다음 화에서는 새로운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법률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청자분들, 생활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모든 분들의 사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